허리 디스크로 아파보신 분들은 이 신전 동작에 대해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당장 저와 저희 어머님부터도 허리 디스크와 싸우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권유하기도 했고 또 인터넷에서도 좋다고 해서 따라해 봤는데 어째 통증은 더 심해지기만 하고 수개월, 아니 몇 년째 허리 디스크로 고생 중이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 척추관 협착증이나 과전만 상태라서 허리를 신전하지 않고 구부려야 한다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신전 동작을 하면 진짜 허리 디스크가 낫긴 하는 건지, 평생 이러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조급하고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신전 동작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긋지긋한 허리 디스크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실 거고요. 희망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신전은 허리를 뒤로 젖히는 것을 말하는데 신전 동작을 하면 수액은 앞으로 밀리게 되고 전방 섬유루는 얇아집니다. 이때 후방 섬유루는 두꺼워지면서 찢어진 부분이 서로 맞닿아 붙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찢어진 섬유룬이 붙게 되면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방 섬유룬은 얇아진다고 했는데 전방 섬유룬이 찢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전방 섬유룬은 원래 더 두껍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동작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 걸까요? 최대한 자주 해야 합니다. 신전된 자세를 최대한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제 영상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나오는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애초에 허리 디스크가 생긴 대다수의 원인이 잘못된 자세로 생긴 거라 아무리 신전 동작을 수시로 하더라도 계속 허리를 굽히면서 찢게 만든다면 다시 붙어가던 섬유루는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손을 더러운 물에 아무리 비누로 거품 내서 씻어봤자 다시 더러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 동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허리 가운데가 뻐근하게 아프다가 그대로 유지하면 통증이 금방 10분 내로 잦아들어 아프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통증은 찢어진 후방 섬유룬이 다시 붙는 통증입니다. 벌어졌던 상처가 다시 붙으면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뻐근함을 참고 신전 자세를 유지하면 허리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증을 나쁜 통증으로 여겨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을 계속하게 되면 섬유루는 점점 더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 동작을 할 때 허리 가운데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전의 각도가 너무 커서 후방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이니 신전 각도를 좀 줄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전 동작을 하면 다리까지 뻗치면서 찌릿찌릿합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신전 동작을 하면 염증이 있는 신경뿌리가 당겨지거나 눌려서 이런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하면 당장은 통증이 줄어들지만 결국에는 디스크를 더 찢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요추전만을 만들어 보시고 허리를 조금만 펴도 방사통이 오는 경우는 전문의를 통해 염증 치료를 받고 난 후 신전 동작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저에게는 요추전만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 전방전이증, 과전만이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겪는 분들은 걷는 시간이 늘어나면 점점 아파오는 간헐적 파행이 동반됩니다.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 방사통, 감각 이상, 근력 약화 등이 있는데 간헐적 파행은 협착이 있는 디스크가 퇴행되면서 기계적으로 약해져 있는 디스크가 걷는 동안 점점 더 찌그러들기 때문에 생깁니다. 걷는 동안 아파왔을 때 허리를 굽혀주면 척추관이 넓어지면서 잠시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척추 전문가들은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허리를 구부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오는 증상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보통 50세 이상은 64%, 80세 이상은 93%까지 척추관이 중등도 이상으로 좁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 단 17.5%의 사람들만이 협착 증상을 겪고 나머지는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척추관이 좁아졌다고 허리 통증, 방사통,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척추관이 좁아졌던 사람이 새로운 손상을 받으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척추관이 좁아져서 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좁아진 척추관을 벌려야 하는 게 아니고
디스크 손상으로 인해 증상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찢어진 디스크를 요추 전만을 유지해서 치유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허리를 굽히는 나쁜 자세나 운동을 피하고 요추 전만을 유지한 자세로 아프지 않을 때까지만 걷고 푹 쉬시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요추 전만을 유지하시다 보면 허리가 과전만이 되면서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과전만은 요추 전만이 과하게 됐다는 말인데 허리가 뒤로 꺾인 정도가 과할 정도로 된 병적인 상태를 과전만이라고 합니다. 과전만의 기준은 요추 전만의 범위를 60도 이상으로 잡습니다. 그렇다면 정상 범위는 얼마일까요? 30도에서 80도입니다. 무언가 이상하죠? 60도 이상이 과전만인데 정상 범위가 30도에서 80도라고 말합니다. 주로 과전만은 뇌성마비, 근육병, 엉덩관절의 선천성 기형, 어린이의 고도비만 등의 상황에서 보이는 현상인데요. 올바른 자세로 걸을 수 없는 신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몸에서 만드는 신체 현상이 과전만인 것입니다. 뇌성마비로 다리 근육이 뻣뻣하지만 그래도 일어서서 걸으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요추 전만이 과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럴 때 다리 근육에 적절한 치료 없이 과전만만 교정하려 들면 그나마 과전만으로 걷던 아이는 못 걷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경근육계 질병이나 관절 기형, 고도 비만이 아닌 사람의 요추 전만이 크다고 해서 과전만이라는 낙인을 찍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병적인 상황에서 생긴 과전만도 나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도와주려는 좋은 기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추 전만을 만들면 골반의 경사각이 높아지면서 전방전이증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골반에 있는 청골은 경사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척추가 중력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힘을 받으면 기울어진 경사에 의해 앞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경사가 크면 클수록 요추 전만의 각도도 커지는데요. 하지만 요추 전만으로 인해 청골 경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청골 경사로 인해 요추 전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추 전만을 없앤다고 청골 경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청골 경사는 골반뼈와 고관절이 연결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영향이 가장 크고 골반부터 다리까지 내려가는 여러 근육의 상호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영향력이 가장 크고 설령 후천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서고 걷고 뛰는 동작에서 자연스레 원래의 경사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청골 경사가 큰 것은 전방전이 발생의 한 가지 위험인자이긴 하지만 청골 경사가 크다고 모두 전방전이가 되지는 않는데요. 이것보다 더 큰 위험인자는 관절에 너무 큰 유연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방전이증을 겪는 분들은 대부분 이 동작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청골 경사를 없애는 운동인데 누워서 허리로 땅을 누르는 이 동작은 경사를 없애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허리를 굽히게 되면서 디스크를 손상시키는 동작입니다. 청골 경사를 없애준다는 운동들을 보시면 요추 전만을 무너뜨리면서 디스크를 찢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그럼 전방전이에 좋은 자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신전 자세일 때 전방전이가 가장 줄어들게 되고 전방전이가 심해지는 자세는 앞으로 구부렸을 때입니다. 전방전이가 있는 사람 중 극히 일부만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는데요. 그것은 전방전이 자체가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척추관 협착증 때와 마찬가지로 디스크의 새로운 상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전방전이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요추 전만을 통한 디스크 회복이 필수인데요. 그렇다고 골반을 앞으로 돌려서 요추 전만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전방전이가 일어나게 만드는 경사가 되는 거고요. 골반을 뒤로 돌려 요추 전만을 없애는 방법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을 앞뒤로 해서 해결을 하려 하지 마시고 가슴을 펴고 상체를 뒤로 젖히며 요추 전만을 만드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허리 디스크가 낫기 위해서는 신전 동작이 핵심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신전 동작이 허리 디스크 치료의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요추 전만입니다. 요추 전만을 해야 찢어진 디스크가 붙는 과정이 되는 것인데 신전 동작은 요추 전만을 도와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더러운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 예를 들었었는데요. 아무리 신전 동작으로 디스크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나쁜 자세와 나쁜 운동을 하게 되면 1.5초 만에도 찢어지는 게 디스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전 동작이 허리 디스크에 진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히 신전 동작을 반복만 한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보내는 통증에 집중해서 안 아픈 범위 내로 해야 하고 평소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척추 위생을 통해 요추전만을 잘 지켜주기만 해도 수개월 내에 통증은 완화된다고 하니 우리 같은 디스크 환자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입니다. 수년간 디스크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척추 위생을 안 지킨 동작이 있는지 꼼꼼히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반드시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이 책을 전적으로 참고했고요. 본인의 증상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들은 이 책에서 언급됐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에도 많은 척추 전문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문가들마다 같은 증상을 두고도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100% 정답입니다라고 그 어느 누구도 확언해 줄 순 없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책의 내용에 동의가 되신다면 평소에 요추전만을 잘 유지하셔서요. 하루라도 빨리 지긋지긋한 허리 디스크의 고통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응원합니다.